안녕하세요. 비만 연구의사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청담 MB 피부과 원장 이기문입니다. 오늘은 단순히 몸무게나 체지방량에 따른 비만의 문제가 아닌 지방의 분포에 따라서 여러 질병의 위험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몸무게나 체지방을 측정해서 비만이다 아니다를 판별하는 것보다는 건강상으로는 신체의 지방 분포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방이 신체 어느 부분에 많은지에 따라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상동맥질환,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지방 분포의 평가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러한 지방 분포는 연령이나 성별, 호르몬 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먼저 연령이 많아지게 되면 내장 지방 축적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또한 성별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자는 둔부나 대퇴부에 지방이 많이 축적되는 둔부형 비만이 많은 반면 남자는 복부에 많이 축적되는 복부형 비만이 많은 것이죠. 여자보다 남자에서 내장 지방 축적이 더 많고 여자는 폐경 후에 급격하게 내장 지방 축적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폐경기 이후가 되면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기 때문에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복부에 지방이 많이 축적되는 남성형 비만과 같은 양상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림에서 보이는 파란 부분이 바로 내장 지방입니다. 20, 30대 여성의 경우는 이 파란 부분이 매우 적지만 40, 50대 여성의 경우는 파란 부분이 굉장히 늘어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젊은 여성일 때는 피부 밑에 피하 지방이 많이 축적되지만 폐경기가 되면 피하 지방보다는 내장 지방의 양이 급격히 늘어나게 됩니다. 복부 비만 중에서도 내장 지방과 피하 지방의 분포에 따라 내장형 비만과 피하형 비만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내장형 지방이라는 것은 신체의 장기 사이사이에 있는 지방을 말하는 것이고 피하 지방이란 말 그대로 피부 밑의 지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지방이라고 하면 피하 지방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장 지방이 더 위험하고 더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피하 지방이라고 하면 미용상의 문제는 있겠지만 성인병을 유발한다든지 하는 건강적인 문제는 크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장 지방의 경우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높아지며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을 복합적으로 보유하게 되는 대사증후군의 위험을 높여서 더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험도가 높은 복부 비만은 어떻게 진단할까요? 먼저 체질량 지수를 통해서 과체중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체질량 지수란 신장과 체중을 통해 구한 값으로 신장에 대한 상대적인 체중값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체질량 지수는 체중을 신장으로 나눠서 구해서 23 이상, 25 미만을 과체중, 25 이상을 비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체질량 지수가 25 이상이면 복부 비만일 확률도 같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허리 둘레와 엉덩이 둘레를 측정해서 평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허리 둘레는 간단히 측정이 가능하면서도 체질량 지수보다 내장 지방 및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가장 잘 반영하는 지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허리 둘레를 정확히 측정하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방법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권장되고 있는데요. WHO에서 권장하는 방법은 허리 둘레 측정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선 자세에서 양쪽 골반뼈의 가장 높은 부분과 늑골 가장 낮은 부위의 중간 부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정한 부위에서 압력을 고정시켜 일관성 있게 측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엉덩이 둘레는 어떻게 측정할까요? 엉덩이의 가장 돌출된 부분을 측정하면 됩니다. 단순 허리 둘레인 경우는 남자의 경우 102cm, 여자의 경우는 88cm를 초과하는 경우 건강장애를 동반할 수 있는 중심 비만으로 평가될 수 있고
허리 엉덩이 둘레 비만의 비를 볼 경우에는 남자의 경우는 이 비율이 1.0, 여자인 경우는 0.85를 초과하는 경우 중심 비만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복부 비만, 즉 중심성 비만인 경우에는 복부 피하 지방 두께보다는 내장 지방의 양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내장 지방을 측정할 때는 허리 둘레 단독 측정을 하는 것이 허리 엉덩이 둘레 비보다 더 예민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허리 둘레를 보면 체질량 지수가 낮다고 해도 허리 둘레가 큰 경우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체질량 지수가 25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허리 둘레가 많이 나가는 복부 비만에서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아주 높아지게 됩니다. 그 외에 초음파나 컴퓨터 단층 촬영, 자기 공명 영상 등을 이용한 이미지를 이용해서도 복부 비만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복부 비만은 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보통 인격이다, 나이살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복부 비만은 기초 대사량과 호르몬의 변화와 관계가 아주 깊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두고 돌도 씹을 먹어라라고 하는 것은 내장 기관이 건강한 것을 빗대어 말하는 것인데, 학생들이 아무리 먹어도 살이 잘 찌지 않는 것은 기초 대사량이 높아서 운동을 하지 않는 시간 그리고 수면 시간에도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많이 소비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30세 이후가 되면 한 살씩 나이를 먹을수록 기초 대사량이 1%씩 감소하게 됩니다. 기초 대사량이 낮아지게 되면 에너지 활동도 둔해져서 칼로리 소모가 줄어들게 되죠. 따라서 똑같은 양의 음식을 먹더라도 기초 대사량이 낮아지면 조금씩 살이 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성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 그리고 성장 호르몬의 감소는 체지방량과 체지방의 분포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특히 일반적으로 나이살이 찌는 데는 성장 호르몬 분비의 감소가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은 성장기에는 뼈와 근육의 발달을 돕는 호르몬입니다. 근데 이 호르몬이 성장이 끝난 성인들에서는 지방을 분해하고 근육 단백질이나 콜라겐 같은 단백질의 합성에 관여하게 됩니다. 이처럼 지방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 성장 호르몬이 감소하게 되면 지방이 점차 축적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폐경기 이후에 여성 호르몬 감소가 복부 비만으로 바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성장 호르몬과 같이 복부 지방 분해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폐경기 여성인 경우에는 에스트로겐이 결핍되기 때문에 지방이 모두 복부에 쌓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나이살이라고 불리는 복부 지방이 쌓여서 지방이 중심부에 분포되었을 때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는 아주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3대 사망 원인인 암, 심장병, 뇌졸중으로 심혈관 질환에서 파생된 경우가 많은 것을 볼 때 이러한 위험을 감소시키려면 복부 비만을 관리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복부 지방을 감소시키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적으로는 식이요법과 운동을 병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기초대사량과 호르몬 감소의 영향으로서 그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는 저주파 등의 기기의 도움을 받는다면 훨씬 빠르게 복부 지방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저주파가 근육에 신호를 보내서 뇌에서 신호를 전달하지 않더라도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진행시키고 근육을 형성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복근 운동과 유사한 효과를 주고 이는 복부의 라인을 잡아주는 효과도 있죠. 초음파를 이용해서도 부분 비만 치료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음파를 이용하게 되면 이 초음파 특정 파장의 진동이 지방세포에 전달되어서 세포 내 빠른 압력 변화를 유발시키고 이 변화에 의해서 캐비테이션이라고 하는 공동이 만들어지고 또 이 진동의 지속적인 자극에 의해서 세포가 수축과 팽창이 반복되다가 파괴가 되는 그러한 방법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운동, 식이요법, 또 기기의 도움을 받아서 중심부 비만을 탈피해서
모두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